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서 그리고 외부 환경이랑 식습관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건강한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선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아무리 큰 병도 원인을 잘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제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꼭 받으시고, 두 번째는 자신의 소화 상태, 대변과 소변이 원활하게 잘 나가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호, 매콤한 게 좀 땡긴다든지 달달한 게 땡긴다든지 짭짜름한 게 땡긴다든지 이 먹는 음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내 몸의 오장육부의 상태도 변화가 있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자신의 기호의 변화 상태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건강 상태를 살피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혈관 건강 그리고 혈압 관리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박사님, 혈압이란 무엇이고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혈압이 중요한 게 왜 그런가 하면 혈압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고 혈압이 적정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혈압이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은 혈압에 의해서 혈액이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과 다리를 쓴다, 제가 말을 한다, 생각을 한다. 심장의 박동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혈압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 피 공급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통해서 뇌도 영양분을 받고 눈도 그렇고 세포도 치유를 하고 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수도꼭지를 틀 때 혈관의 긴장도와 심장의 박동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스가 너무 크게 되면 우리가 수돗물을 최대한 열어도 수돗물 자체가 압력이 세지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호스가 좁아도 수도꼭지를 적게 열면 심장의 박동력이 작아지면 물이 제대로 못 가게 됩니다. 피가 제대로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벽의 긴장도와 심장의 박동력에 따라서 혈압이 나타나게 되고 이 혈압은 높아도 낮아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증상도 많고 또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고혈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혈압약을 많이 먹고 복용을 하면서 연세, 고령 인구층이 많아지면서 심장 자체가 약해지고 박동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80에 120이 정상 혈압이고 20 정도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탄력적인데 밑에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혈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저혈압인 경우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뇌의 혈관이 위축이 되니까 건망증이나 치매 증상들이 심해질 수가 있고 손끝과 발끝까지 피의 양이 적게 가겠죠. 손과 다리가 저리면서 시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포도 영양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뇌혈관이라든지 관상동맥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심장 자체도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저혈압인 경우에 혈압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밑에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내과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저혈압도 참 무서운 거였네요. 네, 네, 흔히 고혈압이 있다면 좀 짠 음식, 소금을 피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저혈압 분들은 반대로 소금을 좀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그 소금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영향도 미치지만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혈압이 생긴 원인을 찾는 게 필요한데 우리 남성분들이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유격 훈련, 그렇지 않으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했을 때 염분이 같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저혈압이 발생을 했을 때는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혈압이 생긴 원인이 다른 원인일 때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내가 혈압이 낮으니까 반대로 고혈압에는 소금을 줄이라, 저혈압에는 그러면 소금을 먹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금의 섭취를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금 양을 늘렸을 때 콩팥에 이제 무리가 오거나 신부전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의 고혈압 140 이상이다, 저혈압 60 이하로 나타난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저혈압 원인에 따라서 염분 조절이 꼭 필요한 네. 거였네요. 그렇다면 이 저혈압도 증상에 따라서 참 종류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기립성 저혈압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기립성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거나 그 다음에 바닥에 앉았을 때 일어날 때는 조금 더 거리 자체가 차이가 나겠죠. 저혈압이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날 때는 순간적으로 피의 양이 밑으로 쏠리면서 뇌 쪽으로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뇌라는 것은 머리 안에 얼굴 안쪽에 있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눈이 핑 돈다, 귀가 멍멍하다, 어지럽다, 두통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 자체의 공급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의 공급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먼 부분, 손과 발 쪽으로, 그 다음에 얼굴 쪽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력이, 눈이 침침해지고 청력의 기능도 떨어지고 코의 감각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면서 기억력 증상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과 발에 저림 증상이 있을 때 이 저혈압이 있는데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럽다, 피 검사상 빈혈 수치는 없다, 이때는 꼭 혈압 체크를 해서 이 저혈압을, 기립성 저혈압을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혈압 저하로 겪을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그 증상들은 정말 손끝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데요. 그 압이 낮으니까 먼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 곳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얼굴 쪽이요. 그래서 머리,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손과 발 쪽이 멀잖아요. 마지막 우리 인체에서 가장 먼 부분이 피부입니다. 우리 인체는 피, 육, 맥, 근골 안쪽으로 갈수록 내장이 있는데 바깥쪽 우리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피부잖아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피부의 상태를 보고 병을 진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가 윤기가 있고 촉촉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혈압인 경우에는 피부 쪽까지, 맨 바깥쪽에 피부니까 피부 쪽까지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딱딱해지고 부드럽지 못하고 가렵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혈압의 증상을 얼굴 쪽, 손과 발 쪽,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피부의 상태도 저혈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혈압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지러움뿐 아니고 피로감 그리고 가슴 답답한 증상까지 겪을 수 있는 저혈압입니다. 이런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심장에 이제 질병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의 기능 자체가 낮아서 떨어져서 심장의 수축력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까지 손발까지 피야 산소가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탈수 증상이 있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뇨제를 복용을 하는 경우에 내 몸의 혈액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피의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고혈압 약이나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는 경우에 혈압이 보통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담당이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자율신경 기능의 이제 실조입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면 인체는 살려고 자율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너무 늘어지고 축 처지기 때문에요. 혈압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혈압이 극도로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이 차가운 경우입니다. 몸이 차면 우리가 근육도 혈관도 내 몸의 오장육부도 이렇게 수축이 되겠죠. 수축이 되면 당연히 피의 공급량, 심장 박동은 동의보감에 보면 심장은 불의 장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의 장기. 화라는 것은 불덩어리지 않습니까? 불덩어리라는 것은 몸이 따뜻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손과 발이 차갑다, 피부가 만졌을 때 좀 건조하다, 까칠까칠하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항상 몸이 찬 상태가 있을 때 이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기립성 어지럽증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빨리 달려가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립성 어지럼 증상을 오랜 시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과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심장 박동력이 약하면 피 공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손과 다리 쪽,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또 중풍이나 뇌졸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손과 다리 쪽으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쥐가 나는 증상들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 따르면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근경색 위험이 88%, 또 우렬성 심부전 위험이 65%, 심장 근육에 특히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증상, 결국 관상동맥.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 덩어리에 피를 공급을 해서 이 심장 근육이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 피를 머리에만 공급하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심장에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또 좁아지기 때문에요. 오히려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심장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혈압은 반드시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치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일단 원인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심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심장에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내과에서 치료를 하고,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힘들거나 좀 무리하고 그러면 심장에 이제 박동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정맥을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불안하거나 미리
자기가 할 일을 해 놓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음식도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고, 두 번째는 혈액량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피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경우에는 피의 수치의 빈혈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셨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피의 양이 적은 거고, 선생님께서 조금 빈혈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을 처방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별일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적정량보다 좀 낮게 되는 경우에는 혈액량을 꼭 늘리는 치료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혈압약을 낮추는 약을 장기적으로 먹다가 보면 간혹 그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혈압을 체크해서 꼭 담당이와 상담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율신경의 이제 실조 증상인데, 이 원인은 우라와 우울과 분노와 생각과다, 이 네 가지 증상들,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우라, 분노, 여기에 따라서 칠정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는 게 되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한방의 장점인데, 몸이 차가워지는 경우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경우는 이제 위장이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고, 선천적으로 몸이 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질 검사를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발생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오늘도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 전화 02823-2000번 또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 가지신 상담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본인 상담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저희 어머님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올해 연세는 65이시고요. 네. 키는 165cm에 몸무게는 63kg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어머님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저희 엄마 그 종아리 지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네. 평소에 이제 건강 관리에 관심 많으시고 매일 요가도 하시고 영양제도 많이 드시는 편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주무실 때 종아리에 지가 너무 많이 나서 잠을 평소에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잠자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많으신 편이에요. 네, 그래서 1분 정도 이제 혼자서 고통을 참아내시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지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만지게도 못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고통을 이제 오롯이 이제 지켜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해야 될지, 요즘은 이제 운전할 때도 지가 이제 뭐 한 40분 이상 운전 정도 하시면 이제 지가 나서 운전도 이제 아예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겁이 나셔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종아리 진할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고 또 네. 평소에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머님께서 복용하시는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뭐 그냥 기본적인 비타민이나 예. 오메가3 이런 것들 위주로 드세요. 예. 네. 지금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해서 복용하는 약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예. 그렇다고 진단해 주셔서 약을 복용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으셔서 지금은 이제 복용을 하지 않고 계세요. 예. 건강검진은 받으실 때마다 다 정상이시고요. 네네. 네. 수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수술은, 네, 있어요, 몇 번, 네. 무슨 수술 받으셨습니까? 네, 그 자궁 관련해서 수술 받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목 관련해가지고 수술 받으시고요. 목요? 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상선요? 네, 갑상선, 네. 예. 갑상선 관련해가지고 수술 받으셨어요. 두 예. 군데 수술 받으셨어요. 네. 평상시 소화는 잘 되십니까? 소화요? 예. 네, 그렇게 많이 드시는 편이 않으셔가지고, 예. 네, 소량 드시기 때문에, 네, 소화는 잘 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대변이나 소변도 잘 보시고요. 대변에서는 좀 문제 있으신데, 예. 네, 자주 대변 활동이 원활하지는 않으셔서 고생을 조금 하시고 계세요. 예. 대변은 항상 그러면 보고 나도 이렇게 시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네, 그러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좀 적게 드시는 것 같아요. 음식을 좀 적게 드세요? 네, 일부러 그렇게 이제 대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시니까, 예. 네,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네, 평소에 그렇게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세요. 그러면 이제 이 대변이 사실 이제 제가 꼭 문진할 때 네. 소화하고 대소변 문제를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네.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주무실 때는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더 안 되게 되거든요. 근데 네네. 현재는 이제 주무실 때만 지금 쥐가 나시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는 또 운전하시다가도 순간적으로 쥐가 나신다는 거잖아요. 예,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혈액순환이 주무실 때보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 운전하시는 중에 쥐가 난다는 것은 원인이 찾아야 됩니다. 혈액순환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장의 근육이 약해졌다든지 그렇지 네. 않으면 지금 대변에 배변 문제가 이제 있다든지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네. 대변을 보통 2, 3일에 한 번 봐도 시원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어머님께서는 대변을 보시는데 시원치가 않고 변비가 있으니까 오히려 화장실에 지금 자주 가면 좀 불편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음식을 좀 적게 드신다는 겁니까? 네네네. 네. 음식을 조금 따님이 보셨을 때 음식을 언제부터 조금 더 적게 드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체중 조절 때문에 좀 적게 드시는 것 같기도 하시고요. 평소에 그렇게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생 동안. 네. 영양제는 몇 네. 종류 드시는 것 같아요? 영양제는 제가 알기로는 한 5종류 드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현재 그 종아리가 어느 쪽 종아리인지 아세요? 네, 그쪽에, 왼쪽, 오른쪽이요? 양쪽 다 그럴 때도 있으시고요. 예. 네. 오른쪽인 것 같고, 정확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허리 아프시다고는 안 하십니까? 네, 허리는 다행히 안 아프신데, 무릎 쪽은 아프시다고 말씀하세요. 예. 어느 쪽 무릎이요? 무릎 쪽에 그때 무릎에 물이 차서 이렇게 빼신 적도 있으시거든요. 예. 네, 양쪽 다요. 네. 그래요?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그 쥐가 나는 경우에 이제 허리 쪽에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디스크 증상들이 좀 있게 되면 허리, 다리 쪽으로 해서 피의 순환 양이 조금 밸런스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네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에서 심장 근육의 박동력에 의해서 피를 보내주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기지개를 킨다든지 이제 요즘 좀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고 자면서 조금 시원하게 하고 주무시다가 보면은 몸은 네. 더운데 다리 쪽, 손끝, 발끝 쪽은 좀 차가워지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피 공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쥐가 나게 되는 경우이거든요. 그 네.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변이나 아마 체중 조절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음식 양보다 적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대변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남은 찌꺼기가 대변인데 지금 네. 변비라든지 체중의 조절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픈데 좀 더 먹고 싶은데 음식량을 너무 절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변으로 변을 잘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내 몸에 이제 장기라든지 세포가 영양분을 받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변으로 나올 게 별로 없겠죠. 그러면 변비가 생기니까 더 안 드시고 또 더 안 드시니까 반대로 변비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식사를 적정하게 이제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가 5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이제 구입을 해서 드실 때는 약사 선생님이나 전문가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받고 복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처방해 주는 건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 주시는데 영양제는 내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드시는데 내 몸하고 맞는 경우가 있고 좀 덜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분들 중에는 탄닌 성분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변비를 더 유발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에 수축작용이 되기 때문에 피 공급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지금 아마 골반이 틀어져 있을 거고 무릎이 아프고 현재 이제 식사량을 조절을 하고 연세가 65세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의 박동력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허리, 다리 근육 순환시키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쪽으로 처방을 해드릴 겁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네. 네, 연자육, 연자육. 네. 네, 감초, 3초. 두충, 네. 도인, 보임. 황정. 엄청. 네. 그 차를 각 5g씩 넣으세요. 네. 물을 1600cc 넣으시고 네.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이 차 요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한번 드시고 저녁 식사 하시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는데 네. 지금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일단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쥐가 났을 때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그 운동선수가 쓰러져 있는 운동선수, 다른 운동선수가 쓰러져 있는 운동선수 이렇게 다리를 쭉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근데 안 해버릇했으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한의원에 침치료 가서 한번 그 방법을 물어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다리에 쥐가 날 때는 그 부분에 따뜻한 거 핫팩을 조금 살짝 얹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차 요법을 드시면서 가까운 한의원에 지금 당장 쥐가 안 나야 되니까 차 요법은 이게 이제
안에서 근본적으로 좋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이제 침 치료 받으면 그 부분에 이제 부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허리 교정을 좀 해준다든지 그러면 바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 이제 진료도 받으면서 한방차 복용하시고 2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담처럼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뿐만 아니고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주식을 대신했던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죠. 고구마입니다. 이제는 간식거리가 되기도 했죠. 고구마의 효능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찾고 있는데요. 박사님, 고구마에 비타민 A가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평균적으로 고구마 한 개당 18,000 IU의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는데 하루 권장량의 3.6배, 결국 3배나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눈 건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애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눈을 좀 많이 쓰는 현대인들은 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마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눈 건강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A를 섭취하는데도 다른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구마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고구마에 비타민 A뿐만 아니고 비타민 D도 풍부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현대인들이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볼 일이 거의 없고 또 요즘 현대인들은 햇빛에 의해서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 물질과 다르게요. 비타민 D는 내가 섭취하지 않아도 햇빛만 적절하게 잘 받으면 내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결국 비타민 D에 의해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 특히 이 비타민 D는 뼈,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유를 섭취하고 나서 칼슘이 그냥 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이타민 D가 내 몸에 충분히 있어야 칼슘을 제대로 내 몸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충분해져야 뼈가 건강해지고 뼈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골다공증이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유를 섭취하는 시간은 밤보다는 낮이 좋고 또 우유를 섭취했을 때는 잠깐 동안 햇빛을 쐬어주면 내 몸에 이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칼슘을 가지고 당연히 뼈로 끌고 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철분을 흡수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이제 빈혈에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고구마의 비타민 D는 너무나도 좋은 음식이 현대인들한테 아주 맞는 음식이고, 또 하나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빈혈 증상이 있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이 고구마를 다이어트 할 때도 자주 섭취해 주시면 골다공증이나 여성분들의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타민이 풍부한 고구마에는 칼륨도 정말 풍부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고구마에 포함된 이 칼륨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고구마 한 개에 이제 하루 권장량의 거의 13%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예, 칼륨 섭취가 많으면 전체 이제 사망률이 20%나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의 이제 위험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어 주면서요, 근육의 이제 손실을 방지하고 골밀도를 유지해 주면서 신장의 결석도 형성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장 검사를 했는데,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신장에 결석이 있다, 담낭에 돌이 좀 들어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돌이 있는 경우에도 이 고구마가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고구마의 이제 칼륨이 우리 몸에 이제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면서 적절하게 이제 혈압을 낮추어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석이 있는 분들은 이 고구마를 섭취하면서 칼륨에 의해서 나의 장수의 비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많이 드시잖아요. 보통은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고구마가 껍질까지 함께 다 같이 먹는 게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껍질은, 우리 인체의 피부는 내 장기를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의 내용물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구마의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노화를 예방하고 내 몸이 산화되는 것을 예방을 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드실 때는 껍질과 같이 복용을 해주고 섭취를 해주시면 항산화 물질, 노화를 예방하는 물질도 같이 섭취해주기 때문에요, 고구마의 효과가 배가가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껍질 꼭 챙겨 드셔서 항산화 효과까지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과 칼륨, 항산화 효과까지 풍부한 고구마를 피해야 하는 체질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구마에는 이제 악효질인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섭취를 하시면 생목 올라와 속이 답답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고구마를 먹었을 때 생목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때는 고구마를 말려서 건조시켜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체질과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맛과 기호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고구마, 제철 고구마로 영양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제철 식재료 고구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 그리고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번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인 상담 위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네, 어머님 연세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만으로 63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실지 여쭙습니다. 키는 153이고 몸무게는 57입니다. 네, 제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어디가 궁금하셨는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식도 역류가 있어가지고요. 네, 식도 역류 알기 전에는 그냥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 이제 심장 전문의를 찾아갔더니 심장은 이상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가슴은 자꾸 따가워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커피도 한 번씩 마시고 그러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씩 또 동네에 이제 내과에 가서 이장약도 먹고 이래 해서 그렇게 먹으면 수시로 자주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가슴이 자꾸 더 아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위장도 나쁘지만 식도 역류다. 목이 이제 왜냐하면은 따갑기도 하고 한 번씩 또 건조돼가지고 헛기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편도선처럼 턱 올라와가지고 좀 있다가는 나중에는 또 뜨신 물을 먹게 되면 또 없어지고 네, 또 뜨신 물을 자주 이용하면 또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거는 역류이니까 뜨신 물을 먹어야 되지 찬물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뜨신 물만 계속 복용하다가 때에 따라서 또 찬물도 먹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근데 약을 그때서 지었는 약을 건 한 2년 넘게 먹었고요. 예, 이제 평소에 지었는 약이 한 1년 정도를 먹었는데 거의 한 3년 가까이 약을 먹었어요. 식도 역류 약을. 네, 그 중에서 이제 신경 안정제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식도 역류 약을 먹고 나면 잠이 맨날 와요. 예, 그래 잠이 맨날 자고 식도 역류는 약을 한 2달 정도 먹고 나니까 식도 역류 없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2년 넘게 약을 먹었는데 그래 그 이후로 이제 먹으니까 이 약이 또 안 받더라고요 내 몸에. 네, 그래서 그 약을 끊어버렸거든요. 네, 끊고 이제 또 다른 약을 한 1년 가까이 먹었는데 그 약을 조금 먹고 나서 또 약이 안 받았어요. 네, 그 약을 끊어버리고 한 7개월, 8개월 정도 약을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원장님 말씀대로 뜨신 물만 먹고 뜨신 음식만 먹고 하니까 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또 재발이 되더라고요. 네. 자꾸 또 뜨신 물 먹었는데도 자꾸 목이 또 편도선처럼 빨락빨락 올라왔다가 뜨신 물 들어가면 또 없어지고 또 올라왔다가 없어지고 또 목도 한 번씩 따가워지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목이 아파지고 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그 약을 끊고 6개월 정도 끊고 있다가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절대적으로. 예, 그 약을 신경 안정제 약을 반화를 계속 먹을 때는 잠이 뭐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거 생각을 안 했는데 예, 6개월 전에 약을 끊고 나니까 이거 잠이 통 안 왔어요. 네, 잠이 안 오고 그 이후부터는 또 계속 목이 또 막 아프고 예, 따갑고 건조대가 기침 나오고 밤에는 더더욱 기침 나고 뜨신 물 마시면 좀 낫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 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 역류가 맞는 건지 예. 아니면 이거 완쾌될 수가 있는 건지 예. 그게 묻고 싶어서 제가 전화 드려봤습니다. 예. 지금 그 역류성 식도염 증상 이때 병원에서 내시경 검진 받으신 거죠? 예, 내시경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았는데요. 예, 식도에도 이상이 없었고 위장에 이상이 없대요. 예. 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저하고 통화하실 때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예, 이유감 느껴지는 거는 목에 예, 또 뭔가 또 얼렁 올라오는 느낌, 침을 넘기면 좀 약간 걸리는 기분. 예, 예. 그거 지금 그 목에 뭔가 침을 삼킬 때 뭔가 불편하게 약간 걸리는 느낌, 이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예. 역류 알기 전부터 있어가지고 네, 그 역류 약을 먹을 때는 괜찮았어요. 신경 안정제가 들어가고 하니까. 네네. 예.
역류도 또 덜 올라오고 하니까. 네네. 그건 지금 역류 증상하고 그 다음에 한방에서 목에 나타나는 매기 증상하고 두 가지가 겸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원래 조금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세요? 예, 좀 제가 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그 가슴이 일반적으로 쓰리고 아플 때는 역류에서 나타나는데 내시경 네. 검사를 받으셨을 때는 식도에도 문제가 없고 위장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없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위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신경이 예민하고 섬세해서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가 뜻대로 안 됐은 어떤 감정적인 변화에 의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면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이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운동이 안 되면 식도를 따라서 역류를 하고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에 이물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가슴에 콕 이렇게 통증 같은 것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요즘 특별히 좀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금 연세가 있으니까 63세니까 조금씩은 이제 신경 쓸 일이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게 요즘 있으신가요? 잘 안 돼. 다시 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있나 해서요.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는 거는 주변에서 전혀 없는데요. 예, 신경이 제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네네. 주변에서 말 한마디라도 전화상 한다라도 주변 친구분이랑 말 한마디 약간의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본인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음식도 많이 먹고 많이 안 먹고 지금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내가 음식을 좀 더 먹었을 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도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까 전화상으로도 불편한 소리 듣고 잠이 안 오면 또 역류하면서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그 효능이 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거하고 심장을 보호해야지 사실 위장은 큰 증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곁가지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할 때도 분명히 제가 맥상에는 우라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냥 뭐 세상 살면서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받고 살지 하면서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본인처럼 가슴이 답답하거나 쓰리고 아프거나 한 번씩 통증이 오거나 병원에 가서 위나 식도 내시경을 했는데 깨끗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울감이나 분노나 스트레스로 증상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잠깐만 제가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거는 못 느끼고 다만 가슴이 째릿하다 따갑다 요 한 가지만 느끼고요. 네. 스트레스는 제가 이번에 검사를 맡아 스트레스는 없었고요. 네. 또 CT도 가슴에 찍어봤는데요. CT는 큰 그 문제는 없었고요. 예. 다만 가슴에 째릿하다 하는 그 이유 하나 안 그러면 목에서 지금도 이제 신경사가 얘기 듣고 얘기하고 이래 하니까는 또 목에서 약간의 때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거입니다. 예, 그 스트레스가 지금 방금 이제 저하고 얘기할 때도 좀 신경을 우리가 곤두세우잖아요. 조금 더 집중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중을 할 때는 뭔가 내가 긴장을 해요. 예, 그래서 어머님의 경우에 긴장을 하게 되면 인후가 기도가 약간 좁아지면서 그 이물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으면 그 증상이 많이 안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자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이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기질적인 병변이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경우는 이제 치료가 될 수 있고 치료를 하는데 뇌를 안정화시키고 심장을 보강하는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예, 일단 차 적으세요. 향부자. 향부자. 예, 향부자를 약간 초한 것. 예, 적으세요. 향부자 뭐? 약간 초한 것. 약간 초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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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입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예, 예, 감초, 예. 복신. 무슨 침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 복이 들어온다 복자에다가 복신. 신체 예, 할 때 신자입니다. 예, 예. 예, 그 세 가지를 각각 6g씩 넣으세요. 아, 6g씩. 예, 예. 물을 1200cc 넣으시고 예, 예, 중간불 정도로 데워서 한 25분 달이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걸 아침에 한번 드시고 저녁 때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하루에 2번 드세요. 아침에 한 번, 예, 저녁 때 한 번요. 예, 저녁에 한 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예. 중간에 낮에 내가 좀 뭔가 긴장을 하거나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때 그냥 드시면 돼요. 식사에 상관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하게 한방차 드시면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거나 SNS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3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반복되고 육아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인지 몸이 많이 부은 상태인 것 같아요. 출산 후 남아있는 몸에 붓기를 빼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있지만 산후조리와 부담 없이 마시면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출산 후에 많이 부어 있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박사님, 이 붓기 어떻게 하면 좀 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붓기가 생긴 이제 원인을 항상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붓기가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 몸 안에 이제 어혈이 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혈을 제거해 주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항상 그 출산한 다음에는 오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오로가 나오고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대변이 잘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먹는 거에 비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붓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변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렇게 운동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분처럼 산후조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그리고 생활 속 관리법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수유를 하고 출산 후에는 이제 수유를 하고 있는 경우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수유를 하지 못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 후에 수유 중인 경우에는 당귀와 감초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하루에 이제 한 번이나 2번 정도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귀와 도인을 차요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만 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어혈이나 찌꺼기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당귀로
피의 양을 늘리면서 피순환을 시키면서 도인으로 인해서 대변의 변비를 풀어주고 장의 연동운동을 되게 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어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요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수유 중인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땀나는 운동이나 족욕을 땀나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요. 가볍게 산책을 해주고 수유를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유 중인 엄마들은 수유를 하고 나면 아이가 커갈수록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면서 산책 정도 해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늘리면서 저녁 식사를 줄이면서 야채나 이제 과일의 섭취를 좀 늘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생활 속 습관 그리고 한방차로 출산 후 관리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상담은 개인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벌써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건강 제안은 복식호흡을 자주 해서 숨을 내쉬자, 복식호흡을 하자입니다. 예, 우리가 숨을 쉴 때는 동의보감에 보면 깊은 숨을 쉴수록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장수를 하는 요법 중에 하나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숨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한숨은 내 인체를 신진대사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자신이 배꼽이 허리에서 잡아 당겨지도록 입으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배꼽이 허리 쪽으로 가게 해줄 때, 이 경우는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사무실에, 내가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배꼽만 잡아 다니고 입에 숨소리는 나지 않게 하면 내 몸에 산소의 흡입량도 늘게 되고 이산화탄소의 양도 줄게 되면서 내 몸의 산화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서 복식호흡이 되면서 복부 비만도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복식호흡으로 숨을 내쉬는 습관을 들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를 충분히 그리고 깊게 사용하는 깊은 복식호흡. 이 복식호흡을 자주 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긴장까지 풀어주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된다고 하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 복식호흡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